한국은 과대포장된 국가야.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지. 독일인 사업가 클라우스의 이 말을 증명하러 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3대 레스토랑 후계자 루카 로시. 북미 외식업계 조사에서 완전 실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팁 강요에 불투명한 가격까지. 그런데 김해공항 도착 첫날부터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8,000원 김치찌개에 반찬 6개가 무료. 리필까지 공짜. 밥은 배불리 먹어야지. 할머니의 한마디가 충격이었어요. 보건소 진료비 5,000원. 무료 공중화장실이 유럽보다 깨끗하고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팁을 주려 하면 서비스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라며 거절하더군요. 6일 후 이탈리아로 돌아가 우리 레스토랑을 바꿨습니다. 결과? 고객 30% 증가. 그런데 2개월 후 클라우스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루카,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나도 한국에 다녀왔는데. 과연 클라우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저를 어떻게 바꿨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루카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3대째 이어온 레스토랑 체인의 후계자죠.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루카, 우리는 유럽의 선진국에 살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 말을 의심 없이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레스토랑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외식 시장 전체가 침체되고 있었거든요. 고객들의 취향도 달라졌고 젊은 세대는 전통적인 서비스 방식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았죠.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북미 시장 연구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로 갔어요. 선진국의 외식 문화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한 실망이었죠. 어느 레스토랑을 가든 팁을 강요받았고 메뉴판 가격과 실제 지불 금액이 달랐어요. 세금에 서비스 요금까지 따로 계산되니까 도대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서비스도 이상했어요. 지나치게 친절하면서도 어딘가 가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선진국의 서비스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북미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국에서 며칠 쉬었어요. 푸켓의 한 리조트에서 독일인 클라우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험 많은 사업가였죠. 바에서 우연히 아시아 시장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요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K-팝이며 K-드라마며. 제가 말을 꺼내자 클라우스가 비웃었습니다. 루카, 그건 단순한 문화상품일 뿐이야.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갔어요. 실제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서비스 품질이나 사회 시스템은 유럽에 한참 못 미쳐. 클라우스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포장된 국가야. 미디어가 만든 환상에 불과하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그럴까? 최근 뉴스에서 보던 한국의 기술 발전이나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이 정말 과장된 걸까? 북미에서 받은 실망이 워낙 컸던 터라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클라우스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행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 클라우스 말처럼이라면 며칠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비행기표를 들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혼잣말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클라우스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놓친 진실이 있을까? 답은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너무 조용했어요. 유럽의 공항들처럼 시끄럽고 혼잡하지 않았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도 다들 질서정연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가 잡혀있지?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외국인 안내센터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지도도 주고 교통편도 알려주고 심지어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무료라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나중에 팁을 요구하거나 뭔가 추가 비용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해운대로 가는 부산도시철도를 타면서 더 놀랐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승차 질서도 완벽했죠. 사람들이 전철이 오기 전에 미리 줄을 서고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온 후에 탔어요. 유럽에서도 이 정도는 아닌데.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정말 깨끗했습니다. 무료인데도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 대부분이 유료거든요. 그런데도 한국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화장실 벽에 청소 점검표가 붙어 있었는데 1시간마다 점검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관리하는 거야? 감탄이 나왔어요. 해운대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약할 때 약속한 금액 그대로였어요. 추가 요금도 숨겨진 비용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줬고 과도한 친절함도 없었죠. 그냥 필요한 것만 정확히 알려줬어요. 진짜 추가 요금이 없다고.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직 반나절밖에 안 됐는데 벌써 클라우스의 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만난 모든 시스템과 사람들이 정확하고 투명했어요. 바가지를 씌우려 하지도 않았고 과도한 서비스로 팁을 유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고 정직했어요. 무료라는 말에 처음엔 불신부터 들었는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게 그대로네. 이게 정말 한국이야?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직 첫날인데도 이 나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한 개발도상국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내일은 뭘 발견하게 될까? 기대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첫발부터 저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해운대 근처를 걸어다니다가 작은 한식당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네 김치찌개라는 간판이 달린 소박한 가게였어요. 현지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테이블 6개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니 가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8,000원, 된장찌개 7,000원. 추가 비용이나 별표 표시는 없었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어설픈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할머니께서 가져다 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과 함께 작은 접시 6개가 나왔거든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절임, 멸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이것들도 다 주문한 건가요?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반찬이에요. 김치찌개 시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설마 이 반찬들이 공짜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빵 한 조각도 따로 돈을 받거든요. 김치찌개를 먹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반찬들도 하나하나 다 맛있었죠. 특히 김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중독성이 있었어요. 반찬을 다 먹어갈 즈음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반찬 더 드릴까요? 리필 무료예요. 리필도 무료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밥은 배불리 먹어야죠.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손님이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물 한 잔도 따로 돈을 받는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8,000원이었어요. 세금도 서비스 요금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메뉴판에 적힌 그 가격 그대로였죠. 감동해서 팁을 드리려고 10,000원을 건넸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비스는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친절과 맛있는 음식은 뭔가요? 그냥 정성이에요. 당연한 거죠. 할머니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가식이나 계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그 작은 가게에서 받은 게 너무 많았다. 공짜 반찬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서비스였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식당을 꿈도 못 꿔요. 길을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8,000원에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다니. 이탈리아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식사를 하려면 최소 25유로는 들어요. 그것도 반찬 없이 메인 요리 하나만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진짜 서비스인가? 클라우스가 말한 개발도상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더 진짜 같은 따뜻함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밥은 배불리 먹어야지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는 음식 하나로도 제 편견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식당에서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역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대형 푸드코트를 발견했어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식사하는지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키오스크가 있더군요. 터치스크린으로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보는 시스템이라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더군요. 네, 이 기계 사용법을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메뉴 선택하는 법, 결제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심지어 이 음식이 외국인 입맛에 맞을 거예요 라며 추천까지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제가 말하자 그 학생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상을 바라거나 고마워해달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날 때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트레이를 정해진 곳에 반납했습니다. 쓰레기도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버렸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지키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키즈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그곳에서 놀게 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푸드코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문화를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질서정연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리는 사람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서대로 탔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다음 정류장에서는 할아버지가 타시자 여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탄 젊은 엄마에게 힘들죠. 제가 잠깐 안아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말이에요. 다들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의식이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법과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려고 해요. 벌금으로 억지로 지키게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어요. 고등학생의 자연스러운 도움, 푸드코트에서의 자발적 정리, 버스에서의 양보 문화까지. 이 나라엔 배려가 습관이 되어 있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한 개발도상국은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저를 도와준 그 자연스러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지키는 질서,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까지. 이 모든 게 이 나라 사람들의 일상이었어요. 진짜 선진국은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그날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숙소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이 없더군요. 완전 무인 시스템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흥미로워졌습니다. 입구에서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니 문이 열렸어요. 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걸 짚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죠.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궁금해서 도움 버튼을 눌러봤어요. 그러자 화면에 AI 고객센터가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대화도 가능했어요. 이건 그냥 궁금해서 눌러본 건데. 제가 말하자 AI가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외국 손님들이 자주 문의하시거든요. 그 친절한 응대에 놀랐어요. 기계인데도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남포동 쪽으로 가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화면 한쪽에 특별한 버튼이 있더군요. 어르신 도움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지 물어볼까?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건 연세 많으신 분들이 키오스크 사용하기 어려우실 때 누르는 버튼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가서 도와드리죠. 모든 카페에 이런 게 있나요? 요즘은 대부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을 소외시키면 안 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기술이 사람을 차갑게 만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인 시스템이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을 소외시킨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무인 편의점도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카페도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키오스크 앞에서 잠시 망설이시더군요. 그러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어떤 음료 드시고 싶으세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네, 제가 주문해드릴게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사람을 대하는 진짜 차이였다는 걸 말이에요. 이탈리아에서도 셀프 주문 시스템이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모르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이에요. 도움을 요청해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함께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무인 시스템이지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AI도 친절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있었구나.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였어요.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려는 기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기술 발전의 의미였나 봅니다. 이 나라는 미래를 만들면서도 사람을 잊지 않는구나. 그날 밤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넷째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음식이 안 맞았나 봐요.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니 근처 보건소를 알려줬어요. 보건소요? 응급실이 아니라요? 네, 간단한 진료는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외국인도 괜찮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보건소에 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이 공공의료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복잡한 서류에 비싼 비용까지. 그런데 접수부터 놀라웠어요. 직원이 영어로 설명해줬고 절차도 간단했습니다. 여권만 보여주면 됐어요. 진료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간단한 진료면 5,000원 정도일 거예요. 5,000원이요? 우리 돈으로 3유로 정도. 이탈리아에서는 개인 병원 진료비가 최소 50유로는 나와요. 의사 선생님도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증상을 물어보시고 차근차근 진찰해 주셨어요. 과도한 검사를 권하지도 않았고 필요한 것만 정확히 확인하셨습니다. 스트레스와 환경 변화 때문인 것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수납할 때 더 놀랐어요. 정말로 4,800원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한 서비스에 감동해서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중히 거절하시더군요. 의료는 특권이 아니었구나. 보건소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져가니 약값도 놀라웠습니다. 3일치 약이 2,000원.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약이 20유로는 나올 텐데. 이 사회는 아픈 사람을 돈으로 차별하지 않는구나. 오후에는 택시를 불러봤습니다. 앱으로 호출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기사님도 친절했고 미터기 요금 그대로 받았습니다. 팁은 안 받으세요? 물어봤더니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아니에요. 정해진 요금만 받으면 돼요. 유럽에서는 택시비에 팁을 안 주면 눈치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팁을 받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벽에 점검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청소 시간, 점검자 이름, 이상 유무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1시간마다 점검한 흔적이 빼곡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점검표는 그냥 형식적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로 실행하고 있었어요. 화장실도 그만큼 깨끗했고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회는 시스템을 믿고 사람도 믿는다는 걸 말이에요. 보건소 직원이 외국인인 저를 차별하지 않았고 의사는 과도한 검사로 돈을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정당한 요금만 받았고 청소 담당자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히 일했어요. 모든 게 정직했다. 가격도 태도도. 이탈리아에서는 외국인이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고 의료비는 턱없이 비싸고 택시는 돌아가려고 하고 공공시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게 투명하고 정직했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았어요. 외국인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봐줬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시민이 국가를 믿는 사회구나.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고. 믿음은 시스템보다 행동에서 나온다고. 클라우스가 말한 개발도상국은 정말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럽보다 더 성숙한 사회였습니다. 5일째부터는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클라우스에게 보여주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낼 게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의 레스토랑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에 모든 가격이 투명하게 적혀 있는 것, 무한리필 반찬 문화, 직원들의 자연스러운 서비스 태도까지. 모든 걸 꼼꼼히 메모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고기를 주문하니까 상추, 마늘, 쌈장, 김치, 콩나물 무침까지 한 상 가득 나왔어요. 그것도 추가 비용 없이 말이죠. 유럽에서는 소스 하나도 따로 돈 받는데 영상에 담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반찬들이 정말 무료인가요? 네, 당연하죠. 고기 드실 때 필요한 거니까요. 그 당연하다는 말이 충격이었어요. 고객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철학.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탈리아 팔로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이게 다 무료라고? 우리 레스토랑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루카, 이탈리아에도 이런 문화를 가져와. 댓글이 하루에 수백 개씩 달렸어요. 팔로워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했거든요. 이제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본국에 있는 우리 레스토랑 직원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매니저인 마르코가 말했어요. 루카, 그 영상들 봤어.
정말 놀랍더라. 그치? 우리도 바꿔볼 만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저는 한국에서 메모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메뉴판 가격 표시를 더 투명하게 하기, 식전빵을 무료로 제공하되, 더 맛있게 만들기, 직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러운 서비스 만들기. 팀 문화도 바꿔보자.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진심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직원들이 흥미로워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어떨까요? 신입 웨이터 지오바니가 물었어요. 좋을 거야. 사람들은 진심을 알아봐. 그날 밤 또 다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레스토랑도 바뀔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가서 나누려 합니다. 댓글 반응이 뜨거웠어요. 드디어 이런 변화를 기다렸어. 한국식 서비스를 이탈리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네. 루카가 진짜 변했구나. 맞아요. 저는 정말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단순히 관찰자였는데 이제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우리 레스토랑도 바뀔 수 있어. 한국이 저를 바꿨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 이제 제가 그 변화를 이탈리아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변화로 끝낼 일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이면 한국을 떠나야 했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탈리아까지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국이 나를 바꿨으니 이제 내가 우리 문화를 바꿔보자. 그날 밤의 다짐이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카사 로시의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바꾼 건 메뉴판이었습니다. 모든 가격에 세금과 서비스 요금을 포함시켜 표기했어요. 고객이 지불할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게 한 거죠.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마르코가 걱정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좋아할 거야. 투명함은 신뢰를 만드니까. 두 번째는 식전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는 수제빵과 올리브, 치즈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교육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서비스의 철학을 가르쳤어요. 과도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 팁을 바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만족을 위한 서비스. 가장 어려웠던 건 무인 대기 시스템 도입이었어요. 한국에서 본 키오스크처럼 고객이 직접 예약하고 대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직원 호출 버튼도 설치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도 만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첫 주는 혼란스러웠어요. 손님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곧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이 가격이 전부예요? 한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전부입니다. 놀랍네요. 다른 레스토랑은 계산할 때 항상 더 나오는데 무료빵 서비스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손님들이 서비스가 훨씬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팁을 주려는 분들에게는 정중히 저희 서비스는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 수가 30% 증가했어요. 온라인 평점도 4.2에서 4.7로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만족도였어요. 팁에 의존하지 않으니 더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고객이 웃으며 돌아갔다는 게 가장 큰 성과였어요. 그런데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클라우스였어요. 루카, 안녕. 너의 영상들을 봤어. 그리고 나도 한국에 다녀왔네. 메일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과장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직접 가보니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 미안해, 루카. 내가 틀렸어. 클라우스도 한국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어요. 투명한 가격, 진심 어린 서비스, 배려하는 문화까지. 그도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한국을 인정했구나. 기쁘면서도 뿌듯했어요. 지금 우리 레스토랑에는 작은 한국 국기 장식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손님들이 저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야기해줍니다. 저 나라에서 진짜 서비스가 뭔지 배웠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우리 가문을 바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선진국의 자부심, 이제는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발달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진심이 통하고 배려가 문화가 된 곳이었습니다. 진심이 만든 서비스는 언어보다 빠르더군요. 한국의 따뜻함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느껴지고 있어요. 한국 고마워. 매일 밤 혼자 말합니다. 그 나라가 저에게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줬거든요. 6일간의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클라우스도 결국 인정했죠.
루카, 내 말이 맞았어. 지금 우리 레스토랑에는 작은 한국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그 나라에서 배운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건물이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고 배려가 문화가 된 곳이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세계 곳곳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거든요.